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논문 쓰시는 모든 분들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에서 우리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이런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뭐 양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질적 연구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료 수집하고 그거를 타이핑하고 그 타이핑한 거를 읽어보면서 고민하고 어디다가 메모하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질적 연구도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적 연구에서도 정말 가성비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양적 연구도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대부분 우리가 유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질적 연구도 소프트웨어가 있긴 있다 하더라도 유료겠지. 또는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게 유료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구를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알아요. 지금 이 소프트웨어도 어떤 시류가 있어요. 흐름이 있다고. 방향이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예전에 유료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료가 워낙 기능이 좋았거든. 근데 이게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오래전부터 연구를 끊임없이 해오신 분들한테 정말 물어보세요, 한번. 지금 양적 연구 소프트웨어가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는데 어떤 게 내가 지금 시작할 때 쓰기 좋은 겁니까?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대 거의 대부분은 이제 유료의 시대에서 무료의 시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줄 거예요. 질적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료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무료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양적 연구는 이제 뭐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유료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거 어떤 거 있습니까? 뭐 SPSS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에이모스 같은 것들, 뭐 이런 거 아주 대표적인 거죠. 뭐 이거 이외에도 뭐 스타타라든지 뭐 SAS라든지 뭐 이런 것들, 리즈렐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R 언어 자체가 무료이기 때문에 R 언어를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파이썬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언어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시절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뭐 소프트웨어를 정말 가성비 있는 거 선택해 가지고 여러분 연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료의 시대. 그리고 이제 기능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에 어떤 기능의 확장성이라든가 그리고 뭐 어떤 응용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이제는 뭐 R 언어나 파이썬 언어를 제대로만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양적 연구에 대한 분석도 거의 대부분 다 할 수 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R 언어냐 파이썬이냐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거지. 근데 뭐 각각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위 또는 학회를 위한 학술 연구 논문에서는 아직까지는 R 언어가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연구 기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법들이 R 언어의 패키지로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파이썬보다도 더 많이. 그래서 학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R 언어가 훨씬 현재로서는 유리하다. 뭐 그렇다고 해서 파이썬은 아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파이썬도 지금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R 언어는 뭐 예전부터 만들어지고 왔었으니까 학술 연구 하시는 분들은 R 언어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R 언어 중에서도
제가 R언어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이 언어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언어가 좀 자신이 있다 이러면은 R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죠. 사실상 이게 확장성이나 응용력에는 훨씬 더 좋죠. 그런데 언어에 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우스 기반, 클릭 기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대학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자모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제스프라는 것도 있죠. 이제 그 전까지는 작년까지는 제가 자모비하고 제스프를 다 사용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아이스튜디오도 사용을 하죠. 자모비하고 제스프를 분리해서 사용했던 이유가 뭐냐면 구조방정식 모형이 제스프, 구조방정식 모형,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제스프에서 되고 있었고 자모비에서는 안 되고 있었단 말이죠. 자모비에서는 그냥 CFA 정도만, 확인적 요인 분석 정도만 되고 있었는데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구조방정식을 자모비에서 할 수 있게 되는 바람에 이제 엔간한 거는 자모비에서 다 할 수 있다. 이제 학술 연구 기법들에 있어서 엔간한 거는 자모비에서 좀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제 자모비에서 혹시 불가능한 거, 물론 이제 자모비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자모비에서 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RStudi오에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모비를 1순위로 사용을 하고 혹시 시간이 좀 난다거나 내가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R 언어를 좀 공부를 해서 RStudi오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말 좋겠다. 양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RStudi오와 자모비를 적극적으로 강추해 드리는 거죠. 사실 자모비 하나만 사용해도 여러분들 논문 쓰시는데 양적 연구 분석을 해서 논문을 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아주 자모비에서 못하는 기법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은 RStudi오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RStudi오를 항상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연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질적 연구 쪽으로 넘어가면 그 유료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질적 연구인데 무슨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의 핵심 기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태그입니다. 태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태그. 그러니까 이 태그를 우리가 질적 연구에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질적 연구의 코딩이라고 하죠.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딩을 저는 태그라는 용어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태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코딩에 대해서도 질적 연구를 강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코딩 기법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뭐 예를 들면 무슨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떤 거냐면 뭐 구조적 코딩. 자, 코딩이라는 말을 한번 생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체적 코딩. 제가 생각나는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뭐 감정적 코딩, 뭐 동시적 코딩, 뭐 규모적 코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기술적 코딩. 그 다음에 무슨 뭐 주제화하기. 그 다음에 뭐 인비보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등등 되게 많아요. 이 코딩 기법도. 근데 사실상 이런 코딩 기법 하나하나가 뜻하는 바가 다 있어요. 근데 저보고 이 뜻하는 바를 하나하나 구분해서 설명을 해봐라. 근데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조사한 그 인터뷰 자료라든지 어떤 그 전사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 자료들을 읽고 처음에 뭐 이것도 굳이 처음부터 따지자면 만약에 내 연구 대상이 어떤 사건이냐 사람이냐 뭐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한 명이냐, 아니면은 뭐 한 대충 한 3명에서 한 10명 정도냐, 아니면은 뭐 그 이상 돼가지고 뭐 한 30명에서 한 50명 정도냐, 뭐 요렇게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구분을 했다 치고 이 사람들한테서 뭘 어떻게 뽑아내느냐 이거죠. 그 따지고 보면 뭐 한 명 정도면은 이게 나일 수도 있고 남일 수도 있잖아요. 나일 수도 있고 남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 한 사람의 그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를 내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 3명에서 10명 정도 된다라고 치면 이 3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살아온 과정을 내가 조사를 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3명에서 10명 정도면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명은 그냥 인간극장이고 3명에서 10명 정도는 이 사람들의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일반화시키기는 좀 애매하고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 사람의 인간극장은 아닌 것 같고 꽤 애매하죠.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주로 보면 이제 현상학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이 정도 넘어가면 이론이지, 거의 이론이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겪었는데 거의 이론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통계학에서도 양적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뭐 좀 전문 용어긴 하지만 정규성 가정의 기본 조건이 얼마입니까? 미니멈 몇 명? 30명 이상부터거든요. 충족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 근거 이론으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람일 때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건이다 이렇게 되면 사건이거나 사람 다 포함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사례 비교로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이거를 뭐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대해서 또 뭐 어떤 문화 기술로 가느냐 뭐 아니면은 뭐 내러티브로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명 연구하는 게 질적 연구에서 연구 숫자가 많을까요? 한 요 정도 연구하는 게 많을까요? 요 정도 연구하는 게 많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할 바에야 그냥 양적 연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 이론보다 그리고 한 명 가지고 뭐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뭔가 내가 내 논리를 펼쳐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논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조금 힘들지 않겠어요? 한 명 가지고 하는 게. 그러니까 주로 보면 질적 연구는 요게 많이 발달이 돼 있죠. 한 3명에서 10명, 15명 정도 현상학이 엄청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현상학에서는 현상학 안에서도 기법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기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얻어낸 자료들을 어떻게 얻어내겠습니까? 양적 연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적 연구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 이제 텍스트 기반이라는 거죠. 뭐 녹음을 하든 아니면은 뭐 주관식으로 받았든 아니면 내가 옆에서 받아 적었든 어쨌든 전사했을 거고 그 전사 자료들이 다 텍스트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말을 가지고 텍스트로 만들었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읽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읽어보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말한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죠. 이 의미를 파악할 때 내가 주관적인 내 생각이 막 개입되면 좋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주관적인 나의 해석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진정한 의미가 왜곡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급적이면 줄이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현상학에서는 괄호치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막 기법을 또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 기법이 엄청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현상학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말한 전사 자료로부터 내 주관을 최소화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한 의미를 파악할 때 그 의미를 가급적이면 우리가 연구하기 쉽도록 일정한 단어, 간단한 단어 같은 걸로 뭘 해야 된다? 코딩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태그를 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그를 단다. 그 태그를 쉽게 달 수 있게 해주고
단 태그들을 잘 보여질 수 있도록 분류를, 나중에 태그 많이 달면 엄청 헷갈리거든요. 헷갈리지 않게 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태그를 달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들도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부분 뭐 어떤 거냐면 이제 무슨 뭐 블루버드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죠. 블루버드 같은 거. 1년에 한 35만 원 정도. 이쪽으로 가져와 볼까요? 블루버드라는, 이거 아마 정확한 사이트명이 더 블루버드.kr 이렇게 돼 있을걸요. 이게 1년에 한 35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사용료가 있어요. 물론 이제 기능은 뭐 좋지. 요거 이 태그 다는 기능보다 조금 더 플러스가 돼 있어서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틀라스라는 이제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게 아틀라스.ti인가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독일에서 만든, 이게 아마 한 100달러 정도 될 거예요. 한 2년 쓰는데 한 100달러 정도. 100달러 뭐 얼마입니까? 한 10만 원 되나? 뭐 2년 쓰는데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게 있냐면 뭐 엔비보 같은, 이게 이제 호주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게 100달러는 아니고 이게 1년에 한 85달러? 85달러? 85달러. 1년에.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건 어떤 게 제일 비싸냐면 블루버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1년에 35만 원이니까 우리나라 게 제일 비싸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보가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아틀라스가 비싼 거예요. 이게 다 유료라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들 뭐 돈 내고 쓸만한 정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기능들을 우리가 질적 연구하면서 다 사용 안 하거든. 그게 중요한 거야. 다 사용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태그만 잘 달아가지고 잘 분류하고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물론 그 이외에 기능이 뭐 있긴 있지만 우리가 논문을 쓰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 뭐 백날 있어봐야 뭐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무료 프로그램이, 요 태그 달 수 있는, 관리해주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게 프랑스에서 만든 거예요. 프랑스에서 만드는데, 프랑스의 대표적인 빵 이름이 뭡니까? 바게트잖아. 바게트. 그래서 이제 이 게트 여기다 적을까요? 게트인데 프랑스에서 만들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게트라는 단어에다가 우리가 태그를 다니까 타게트라고 이제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TAGUETTE, 이렇게 target.org 이 사이트로 들어가면 이 타겟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타겟이 우리가 목표물 타겟이 아니고 태그를 말하는 거예요. 태그.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연구의 타겟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타겟을 보시면 저는 이제 여기 구글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크롬 브라우저에 타겟을 자주 들어가니까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타겟을 한번 들어가 보면 target.org,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무료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 뭐 그냥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try it을 누르면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레지스트 여러분들은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바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 사용하니까 제가 이제 뭐 연구를 했던, 이건 뭐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create a new project로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뭐 필요한 이름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적어 놓은 게 있으니까 요 김성아의 질적연구, 아니 여기 요 질적연구 2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1번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오셔야 되는데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테스트라고 한번 만들어 놓고 크리에이트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 가지고 add a document, 여기에 여러분이 파일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 파일이 이게 프랑스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한글 파일 이런 게 안 돼요. 그냥 텍스트, 그 메모장 같은 데다가 여러분들이
뭐 엑셀이나 아니면은 저 한글이나 워드 같은 데다가 전사를 해 놓으셨다면 그것들을 메모장으로 다 옮기셔가지고 메모장,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불러오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포트를 누르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나와요. 이렇게 노랗게 칠해진 거는 이미 태그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 자, 이렇게 내가 태그를 이제 읽고 고민을 해서 내가 여기에 만약에 뭐 정서성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태그를 달고 싶으면 자, 뉴 하이라이트를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정서성이 없잖아요. 정서성이 없으니까 정서성 이런 식으로 이제 태그를 하나 만드는 거지. 만들어 놓으면 여기 정서성이 생기잖아요. 얘를 클릭을 해서 세이브를 하면 얘는 정서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하이라이트 한 것들만 모아 놓으면 여기 이게 뭐 7개, 5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관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태그 단계 관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를 하실 때 그 고민했던 그 자료들을 잘 정리를 하고 걔네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연구를 펼쳐나가기가 쉽다. 그게 이제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 제가 태그 단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뭐 하기 또는 무슨 성 아니면 무슨 과정 이거는 그 내 조사 대상자의 그 관찰 기록이라든지 인터뷰 자료를 읽어보고 얘를 축약할 수 있는 단어 또는 문장으로 코딩을 할 때, 태그를 달 때 그게 내가 구조적으로 달아야지, 전체적으로 달아야지, 감정적으로 달아야지 해서 달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이거는 그냥 정서와 관련된 거구나 하면 정서성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얘는 뭔가를 극복하는 과정이구나 이러면 내가 뭔가를 극복하는 과정. 내가 이해하기 쉽게 코딩을 하고 태그를 다는 게 나중에 정리할 때 더 편한 거지. 이런 코딩 방법을 물론 알면 좋죠. 알면 좋은데 실제로 이 코딩 방법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렇게 코딩을 의도적으로 하기가 실무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자, 나중에 이제 내가 코딩을 해놓고 이거를 전부 다 동시적 또는 규모적 코딩으로 다 바꿔버리자. 이거는 쉬워요, 오히려. 그래서 코딩을 할 때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 또는 문장으로, 문구로 코딩, 태그를 단 다음에 내가 나중에 기술적으로 만약에 뭐 근거이론을 하느냐, 현상학을 하느냐, 아니면 문화기술을 하느냐, 뭘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요런 코딩 기법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게 더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질적 연구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 양적 연구에서 무료 소프트웨어 중에서 R 언어 기반으로 한 RStudi오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자모비 같은 경우, 이 자모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여기서 이제 자모비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자모비 사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자모비.org 여기 들어가면 그 자모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뜨고, 지금 현재 2.2.5 솔리드 앤 커런트 버전인데 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는 건 그냥 계속 확인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자모비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에 깔린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전에는 이 구조 방정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구조 방정식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조 방정식뿐만 아니라 뭐 별의별 거 다 됩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무슨 뭐 다층 분석도 되고 각가지 분석들이 다 됩니다. 물론 이제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뭐 여기 들어가면은 어떤 것도 됩니까? 뭐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은 모듈이 또 있어가지고 여기 자모비 라이브러리 들어가면 제가 아직까지 추가시키지 않은 그런 분석 기법들도 되게 많아요. 별 활용도가 뭐 빈번하지 않아서 제가 아직까지 인스톨을 받고 있지는 않는데, 자, 인스톨 하시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무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한테. 그래서 질적 연구를 하시든 양적 연구를 하시든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유료 프로그램 사용할래 하면 유료 프로그램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무료 프로그램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기능도 좋고 가성비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양적 연구의 소프트웨어 하나, 질적 연구의 소프트웨어 하나, 무료 기반의 굉장히 가성비 좋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하나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들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연구에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